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권영관이라고 하고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주제는 여기 쓰여 있듯이 Where do we come from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재 개그를 하나씩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어, 사실은 제가 고갱이라는 화가를 좋아하는데요. 전화 상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고갱이랍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네, 전화를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입니다. 네. 예, 이분이 그 나중에 작품을 막 그릴 때 말년에 많이 가서 작업하신 곳이 이제 타이티라는 곳이고요. 여기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 사람 일생을 우리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이 그림의 화폭에 하나 담은 그림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면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나는 누구인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에 좀 깊이 빠져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공이 핵천체 물리학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누면 핵물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핵물리학자고요. 천체에서 특히 별에서 일어나는 핵물리학적인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발표를 드릴 내용들이 제가 하는 연구와 닿아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고갱의 그림에서 현재의 모습을 따왔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많지만 한 80% 정도가 물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산소가 한 65%, 탄소가 한 18.5%, 수소가 한 9.5%, 질소가 한 3.2% 등등등이 있고요. 맨 나중에 뭐 다양한 것들 다 합쳐서 한 1%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얘는 뭘까요? 태양입니다. 네. 우리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아주 가까운 곳이죠. 이 태양은 아까 인체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원소에 비해서 태양은요 거의 대부분이 수소 또는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양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죠. 태양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데 사실 우리는 태양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게 오늘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의 생명의 원천인 태양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원소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땅을 파면 최근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우라늄은 질량수가 238 아주 무거운 동위원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 최근에 또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침대 있죠, 모침대. 거기서 라돈이라는 게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라돈은 질량수가 222번인 동위원소입니다. 그럼 얘들은 과연 태양은 지금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고요. 앞으로 한 100억 년 정도의 삶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태양은 그 이상 무거운 원소들은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또는 우리 지각을 구성했고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원소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라는 게 질문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문을 하나 제가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 저자가 G. 가모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자기 제자가 이제 알페르라는 그 제자가 있었고요. 이 둘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영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원소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우주는 과학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팽창하고 있으면 처음 시작은 한 점에서 시작했을 것이고 그때 뭔가 뻥 하고 터지고 이 우주는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과학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빅뱅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다들 군에 가 있지만 예. 예, 이런 거군요. 네. 그 빅뱅이라는 이름은 원래 뭐가 크게 터진다 그래서 사실 빅뱅 그 팽창 우주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냥 우스개 비하하는 제목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름을. 근데 지금은 이제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조지 강호프라는 사람이 그 팽창 우주론을 뒷받침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우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비화가 이 사람이 좀 뭔가를 그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 논문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고 그다음 본인이 G고요. 중간에 B 한스 베데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은 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끼워넣었어요.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론이다. 예,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50년대 중반에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 접근하게 된 겁니다. 원소를 합성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그럼 이걸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냐? 그 공장이 별이다. 라는 그 이론을 만들어냈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버비지, 파울로 호일이라는 이 네 분이 같이 공동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게 B2FH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별이라는 건 천체적인 현상이고요. 이 별 안에서 뭔가 합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핵 물리학적인 그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합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소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게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대중물리학자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e are made of star stuff.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잔해가 만들어진 우리는 별의 후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1단계 질문의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별에서 왔습니다. 외계인이죠, 다들. 예, 이 초신성이라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영광입니다. 예, 이게 슈퍼노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늘에 없던 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긴 별이다. 그래서 신성입니다. 새로운 신자의 새로운 별자고요. 근데 특히나 밝아서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신성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데 그 폭발이 한 수주에서 한 달 정도 이어지고요. 그 사이에 하나의 은하가 전체가 내는 빛만큼의 2분 빛을 남았습니다. 냅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조선왕조실록 천조 37년 1640년에 1604년에 초신성 기록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객성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낭만적입니다. 외국에서는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이랬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게 나타나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왔다 간 손님별이다라고 해서 객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초신성입니다. 예, 1604년에 제가 관측한 거고요. 그럼 이 초신성에서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럼 우리 지금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졌을까를 보겠습니다. 이게 핵도표라는 겁니다. 위쪽이 이 수직축이 중성자의 개수고요. 양성자의 개수고요. 수평축이 중성자의 개수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시간을 보십시오. 이제 뻥 터지는 순간부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이쪽으로 뭔가 막 만들어지고 있죠. 모르긴 몰라도 뭔가 계속 잡아먹으면서 위로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싹 이쪽으로 다 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여기서도 이쪽은 안정된 원소들입니다. 한번 생기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들 말고 오른쪽 또는 위쪽에 있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곳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붕괴라고 부르고요. 그 연속적인 붕괴를 통해서 안정된 곳으로 가는데 이 초신성은 엄청나게 뜨겁고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상태라서 지구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원소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것들이 우주 공간에 퍼지고 걔들이 모여서 별이 되고 그 별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인간에 이르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구상에서 만들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서 만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네. 벌써 시간을 다 썼네요.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과정상에 있는 다양한 원소들의 성질을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핵이라는 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까 나노, 원자, 뭐 분자 이렇게 나왔지만 핵이라는 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장이 큰 크기가, 야구장 전체가 원자라고 하면 고기 안에 있는 콩알 하나 정도가 핵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작은 단위죠. 심한 15승미터, 펜토미터 정도 되는 단위인데, 그 단위가 되는 걸 보려면 역설적으로 앞쪽에서 원자나 분자 이런 레벨에서는 저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작은 단위의 세계, 미시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대형 큰 가속기라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속기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희귀동연소를 아까 동연소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는 수해립의 붕탄 해서 원자번호 6번입니다. 근데 양성자의 개수도 6개고요. 근데 양성자의 개수가 6개면 6 더하기 6해서 12, 탄소 10이고요. 중성자의 개수가 7개면 13, 8개면 14가 됩니다. 이 두 개는 안정된 거고요. 얘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얘가 반감기 한 5,700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소의 동위원소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연상에 존재하지만 얘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걸 희귀동위원소라고 부르고요. 그 희귀동위원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미시건 주립대학에 있는 애프립이나 일본에 있는 RIBF 이런 시설들에서 가속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몇 년 전에 저희가 113번 원자번호를 발견해가지고 니호니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입니다. 자기의 나라 이름을 붙인 게. 물론 저마늄, 아메니슘, 프란슘 뭐 많은데, 근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그 업적을 이뤘고요. 또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헐크라는 영화에서 나온 겁니다. 헐크가 감마선을 맞아가지고 헐크가 되거든요. 예, 이거를 집어 뜯어가지고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감마스피어라고요. 요 하나 하나가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실험 장비입니다. 이거는 물론 모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시설들이, 또는 외국에 있는 시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시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이 대전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라온이라고 부르는 대전 신동, 그러니까 대전하고 세종시의 경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초전도 선형 가속기라고 하는 가속기가 들어서고 우리 희귀동연소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얘가 지금 현재 건설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찍은 거고요. 이제 여기서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총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한 1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실제 가서 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실제 가서 보시면 여기 사람이 조그맣게 서가지고 여기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와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하고 있는 핵문 분야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핵물리와 관련된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코브라라고. 처음에는 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가 코브라라고 일부러 막 짜맞추기 해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럴듯하게 이제 그림이 나왔고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브라 같은, 아까 헐크가 집어 뜯어가지고 던진 것들이 이제 이런 데 들어가고요. 여기서 희귀동연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신성 폭발에서 일어나는 원소 생성 과정뿐만 아니고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2021년까지 이 시설을 다 구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 가속기가 지어지면 그 가속기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과학의 미래, 우리나라의 과학의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크셔가지고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되시면 저하고 나중에 이곳에서 만나서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